엄마는 항상 그랬다. 대학 가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래서 대학에 왔는데요. 이렇게 합격증도 받았는데요. 코로나가 안 끝나네. 돌아가. 물론 입학식도 비대면으로 하고 세터도 못 가고 그래서 아쉬웠지만 수업도 공부도 시험도 비대면으로 보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학년 때는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3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선배들이 말하던 상평 지옥이 시작이 되었는데 고등학교를 외국에서 다닌 탓에 절평만 경험해보던 나는 수강생 30명을 등수로 줄을 세워 너는 A, 그 다음 너는 B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정말 적응이 되지 않았다. 오픈북으로 이루어져서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던 시험은 아예 생판 암기로 바뀌었고 전공과 교직 이수를 병행하던 나는 시험 기간에 맨날 동기와 울면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몇 번의 시험 기간을 반복해 보다 보니 어찌저찌 나만의 공부 꿀팁을 차곡차곡 모으게 됐고 어쩌면 뻔할 수도 있지만 나만의 대학 공부 꿀팁 3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한다. 제 학점은요 106학점을 들었는데 삐뿔 2개 빼고 예제나 A뿔 받았고요. 총 석차는 3등이고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똑똑하게 공부하기입니다. 수강 신청을 이미 하신 새내기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 수업은 기본 1시간 30분부터 3시간까지 정말 무지막지하게 긴데요. 그럼 이 시간 동안 교수님이 다 수업을 하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축제날이니까 일찍 끝낼게요 또는 2시간 20분 정도만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3시간이라면 3시간을 다 꽉 채워서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수업을 짧게 끝내주시던 꽉 채워서 하시던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한 수업에 정해진 나가야 하는 분량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방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기간 때 시험 범위를 다 공부를 하려면 양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수업 시간이 짧았던 길던 그 수업 시간 한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 내 예상보다 길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1시간 반부터 3시간 사이에 그 긴 수업 시간 내내 집중을 잘 해야 된다 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팁이겠죠. 근데 저는 한 번도 다 집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집중력이 막 좋지 않고 엉덩이 붙여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걸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시간 30분 수업도 막 배고파가지고 막 초콜릿 까먹고 막 카톡 필기하고 있다가 카톡 오면 카톡도 좀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로 집중을 해본 기억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부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었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똑똑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2가지 어플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굿노트의 음성 녹음 기능이고 두 번째는 다글로라는 사이트입니다. 굿노트 기본 화면 왼쪽 상단에 녹음 버튼을 눌러주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그 버튼을 누르고 필기를 시작을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은 제 목소리가 녹음이 되지만 실제로는 교수님이 공유해 주시는 PPT 위에 수업 내용이 녹음이 되는 거죠. 필기를 다 마치면 아까 눌렀던 녹음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면 종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녹음 버튼 옆에 음성 버튼이 생기는데요. 그걸 눌러주면 0.7배속부터 2배속까지 자유롭게 클립을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했던 필기와 교수님의 수업 내용을 함께 들으면 수업 내용 복기가 정말 쉬워지겠죠? 다음은 다글로라는 사이트인데요. 수업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이렇게 새 보드 만들기에 업로드해주면 됩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주제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사이트가 받아쓰기를 해줘요. 저번 영상의 녹음 파일을 한번 받아쓰기를 시켜봤는데요. 대부분 정확하게 이렇게 바꿔주고 있어요. 한글 음성 파일과 마찬가지로 영어 음성 파일도 받아쓰기가 가능하고 1분 이상이나 300자 이상의 녹음 파일은 이렇게 요약도 가능한데요. 짧게 요약을 해주기에 수업 내용도 요약본을 보며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노션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노션은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런 사이트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외 활동을 뭐 하기도 하고 학교 교내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또 다른 대외 활동에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고학년이 돼서 이제 회사에 지원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을 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정말 효과적인 사이트라고 이미 알려져 있고 또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팀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룹 활동이 많은데 그때 서로의 회의 내용도 공유를 하고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일정도 공유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도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도 사용을 하지만 정말 노션은 혼자 공부하기에도 너무 좋은, 너무 효율적인 어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노션 화면인데요. 과목별로 필기를 나누어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했던 필기를 보면 방대한 내용을 굵기 효과, 칸을 나누는 효과, 형광펜 효과를 사용을 해서 필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편했고요. 흐름이 중요했던 영문학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필기를 해 주었습니다. 노션은 휴대폰, 아이패드, 노트북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기에서 보실 수 있어서 편해요. 세 번째는 마인드맵 그리기입니다.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 영문학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교직의 여러 논리들, 이론들을 다루는 교직 수업은 흐름이 되게 중요한 수업인 것 같아요. 근데 저와 비슷하게 이번에 학교에 입학하시는 새내기 분들도 전공 수업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심화 과정이 아니라 되게 기본적인 기초 과정 수업들을 많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억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주어진 내용들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고학년이 돼서 제가 배웠던 내용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기본적인 이론들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심화 과정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의 발전들 뭐 흐름에 따라서 이어지는 그런 수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새내기 분들도 흐름을 집중을 하시고 흐름을 캐치를 한다면 정말 쉽고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정말 양은 방대하고 이론이 막 몇십 가지인데 그걸 일일이 다 봤다고 하더라도 연결짓지 않으면 따로따로 암기를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시간도 많이 들고 품도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맵을 그려서 이 이론이 어떤 이론인데 여기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다른 학자들이 요 B 이론을 만들었고 B 이론엔 이러한 결점이 있는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B 이론에 조금 더해서 C 이론이 만들어졌고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그려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공부를 했던 마인드맵인데요. 저는 그냥 A4 용지에 대충 적어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냥 필기를 보면 막 그냥 교육제도, 교육행정조직, 학교제도 엄청 따로따로 띄엄띄엄 나와져 있어서 저는 뭔가 한 번에 연결이 잘 되지 않으니까 너무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통성과 단계성은 여기가 아닌 교육제도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것들의 문제점이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교육행정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두 개로 나뉘고 이 교육자치제도가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얘의 구성은 이렇다. 그리고 원리도 이렇다. 근데 문제점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마인드맵을 그려서 공부를 하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되고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가기 직전에 딱 얘를 보면 교육제도 문제점이 이게 아니라 요거 있었지. 그리고 교육행정조직에 있는 이 문제점은 중앙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포함이었는데 그 지방에 있는 교육자치제도였고 이런 게 문제였지. 근데 왜 문제였지? 이런 식으로 열심히 외웠던 것 같아요. 막 일일이 모든 글자들을 다 적는 그런 필기 방법보다는 훨씬 더 짧은 그런 문장들을 구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덜 쓸 수 있었고 계속 읽으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하는 듯한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쉽게 사실 쉽진 않았죠. 그래서 정말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의 꿀팁을 제가 소개를 드려보았는데요. 지금은 사실 새내기 때인데 놀아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당장 이제 2월 말에 있는 뭐 새내기 배움터라든지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었을 입학식이나 OT들 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꼭 가지고 있는 그런 로망들 뭐 CC라든지 아니면 미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놀거리들이 더 기대되시는 건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야, 새내기 때 놀아도 돼 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중에 고학년이 됐을 때 후회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걸 복구하는데 생각보다 힘들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정말 조금 쉽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이 3가지 꿀팁을 사용을 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저는 절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성적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소하고 별거 아닌 꿀팁일 수도 있지만 공부에 조금 걱정이 되셨던 새내기 분들이라든지 놀기도 잘 놀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셨던 그런 분들께도 도움이 됐던 그런 시간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전 다음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